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2026년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결정적인 지표 하나를 모른 채로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이 어쩌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 그 민낯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리포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볼까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최신 자산 전략 리포트인데요. 이 제목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확산해서 코어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앞으로의 모든 전략은요, 이 제목 안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확산에서 코어로 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포트의 첫 문장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무분별한 리플레이션 편승을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 막으려고 돈을 막 풀면서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시대, 그걸 이제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아주 냉정한 선언인 거죠. 시장이 이제 우리에게 아무거나 사지 말고 제대로 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과거 확산 장세는 말 그대로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죠. 뭘 사도 오르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코어 장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튼튼한 배만 살아남는, 즉 승자 독식의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 핵심 주도주를 골라내는 능력이 내 계좌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거시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선진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정점을 찍고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광범위한 경기 회복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확산이라는 파티가 슬슬 끝나가고 있다는 걸 데이터가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반적인 경제 모멘텀은 둔화된다는데 왜 어떤 주식들은 매일같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 이른바 K자형 회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K자형 회복, 이게 이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AI나 반도체 같은 신경제는 K자의 위쪽 팔처럼 계속해서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여기에만 몰리고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반면에 일반 소비재 같은 구경제는 K자의 아래쪽 팔처럼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경계 안에서 지금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글로벌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주당 순위, 즉 EPS 추이를 한번 보세요. IT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BIT 기업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돈이 오직 시장의 한쪽으로만,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쏠리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구경제 쪽이 부진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금리를 올리거나 돈 줄일 줄의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풀린 유동성은 다시 AI 같은 신경제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죠.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사이클이 통화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K자형 회복의 심장, 코어 전략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가장 큰 테마, 바로 AI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군비 경쟁의 현실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는 돈, 즉 설비 투자, 캐펙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빅테크가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돈, 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현금이라는 소방호스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동아시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미국을 압도하면서 역전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역사적인 시장 주도권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본 순환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과거에는요, 빅테크가 돈을 벌면 그걸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미국 증시, 즉 S&P 500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돈이 AI 인프라 투자,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하드웨어 기업들로 직접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미국 빅테크만 사는 낡은 투자 공식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데이터가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있죠. 미국 증시와 비미국 증시의 상대 성과를 나타내는 이 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건 시장의 주도권이라는 횃불이 미국에서 AI 설비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거시경제의 변화를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리포트는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라고 권고합니다. 주식 63.1%면 꽤나 공격적인 비중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주식을 담느냐입니다. 이제는 시장 전체를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승자인 반도체와 산업재를 포트폴리오에 코어로 꽉 잡아라. 둘째, 배당주의 범위를 금융주에서 비금융 우량주로 넓혀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라. 셋째, MWC나 GTC 같은 주요 기술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엣지 디바이스 같은 새로운 테마를 통해서 추가 수익, 즉 알파를 노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에 집중되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기 후반 사이클에서는요, 리포트의 전략과 더불어서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몇 가지 리스크 관리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 이익 실현 주문인 트레이딩 스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건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수익을 지켜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둘째, 붓동주를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강한 추세의 주식이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서 밴드 하단에 닿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도 한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경기 후반부에는 버는 것만큼이나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2026년 이 어렵지만 동시에 기회가 넘치는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투자 자세는 선택적 공격입니다. 주식 비중은 높게 가져가되 우리의 총알은 오직 AI 인프라와 그 수혜가 집중되는 동아시아라는 코어 테마에만 집중하는 거죠. 광범위한 시장에 흩뿌리는 게 아니라 고도로 압축된 테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 모두가 환호하면서 달려들 때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그 구조적 변화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